제7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 중화 타이페이 영재 바둑 대결입니다. 백성호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최강 영재를 가리는 각축전이 한창입니다. 바로 어제 벌어진 1회전에서는 한국의 문민종 초단 그리고 중국의 천하오신 3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어제 바둑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일단 중국의 천하오신 선수는 작년에도 출전했다시피 이번에 또 아주 좋은 바둑을 보여줬습니다. 상대 일본 선수에게 좋은 바둑을 보여주면서 완승을 거두었고요. 우리나라의 문민정 선수도 역시 초반, 중반까지 좋은 바둑을 보여줬었는데 한때 조금은 위험했었어요.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 위험을 잘 디딛고 나와서 결국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문민종 초단이 오늘은 어떤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될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대진표 정리해드립니다. 제7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 중화 타이페이 영재 바둑 대결입니다. 합천군이 주최하고요. 한국기원이 주관을 맡았습니다. 대회는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2자 동률 시에는 승자승, 그리고 3자 동률 시에는 공동 우승 처리가 됩니다. 네, 우승 상금은 500만 원이고요.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에 초읽기 40초 3회, 검은 6시 반입니다. 네, 각국을 대표하는 4명의 선수들입니다. 자, 문민종 초단 어제 1회전에서 중화 타이페이 선수를 맞아 승리를 거뒀고요. 네, 천하오신 선수는 일본의 세키 고타로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두 기사가 모두 1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각각 이 선수를 바꿔서 또 대결을 펼치게 됐어요. 자, 문민종 초단은 일본의 선수와 그리고 중국의 천하오신 선수는 이 중화 타이페이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한국의 문민종 초단은 저희가 하찬석 국수배를 거치면서 이 선수가 어떤 기풍인지를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아주 전투적인 바둑이면서도 초읽기에 아주 능한 선수라고 좀 알고 있는데 역시 어제도 기대에 우리에 부응하듯이 좋은 바둑을 보여줬죠. 네, 하지만 이 문민종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선수들의 기풍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았는데요. 또 일본의 이 세키 고타로 선수 어제 대결을 펼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세키 고타로 선수는 근데 문민정 선수에게 물어봤더니 한번 대국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언제 대국을 했느니 한 2년 전쯤에 이민배라는 세계대회가 있어요. 청소년 세계대회. 네. 네, 거기서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이긴 기억이 난다고 얘기하길래 자료를 찾아봤더니 역시 이겼습니다. 좀 좋은 기억을 갖고 있네요. 자, 선수들이 모두 대국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도 문민종 초단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그럼 대국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7회 합천군 초청 한중일 중화 타이페이 영재 바둑 대결입니다. 자, 오늘 2회전에서는 중국의 천하오신 3단 그리고 중화 타이페이의 라이진프 3단이 맞붙게 됩니다. 네, 중국의 천하오신 3단입니다. 2016년에 입단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출전한 경험이 있고 지금 중국 바둑 리그에서도 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실력이 쟁쟁한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문민종 초단과 또 대결을 펼쳤던 라이진프 3단입니다. 네, 역시 2016년도에 입단했고요. 네, 어제 좋은 바둑을 보여줬지만 아깝게 문민정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네,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한 판의 대국이죠. 우리나라의 문민정 초단과 일본의 세키 고타로 2단의 대국입니다. 네, 문민종 초단은 오늘도 같은 자리에서 대국을 하게 됐네요. 자, 하찬석 국수배를 우승한 한국의 문민종 초단입니다. 네, 2017년도 제8회 영재 입단대에서 입단한 기사이죠. 네, 이에 맞서는 일본의 세키 고타로 2단. 네, 역시 2017년에 입단을 했습니다. 어제는 중국 선수에게 패했지만 오늘은 질 수는 없다 하는 당찬 각오로 나왔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심판에는 나종원 팔단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심판을 맡은 나종원 팔단입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40초 초읽기 3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합천군 조청 한중일 대만 영재 바둑 대결 2국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전에서 이긴 승리한 기사들이 2회전에서 다 패했거든요. 그래서 2회전을 마치고 나니까 4기사가 모두 1승 1패여가지고 네. 제3국에 가가지고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한 장면이었는데 네. 오늘은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만약에 중국의 천야오진 선수와 우리나라의 문민정 선수가 승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승을 놓고 네, 한중전이 될 것 같이 보이고 만약에 또 일본 선수와 자유중국 선수가 네, 이 승리를 거둔다고 한다면은 역시 1승 1패로서 누가 우승할지 모르는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대회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좀 혼전이 되지 않았으면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쪽은 어떻게든 간에 우리나라의 문민정 선수가 이겼으면 하는 바람은 물론 있겠죠. 네. 자, 문민정 초단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번입니다. 네. 자, 어제 바둑을 돌이켜 본다면 참 출발이 좋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초반, 중반까지는 출발이 좋았었는데 중반에서 종반을 들어가는 입장의 첫 번째 전투에서 네, 상대 이 자유중국의 그 라이진프 선수가 뭔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니까 갑자기 소나기 펀치를 날리다가 갑자기 상대한테 카운터 펀치를 맞았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는 이러다 패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촐기에 서로가 몰리더니 문민정 선수가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역시 이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승부가 끝나는 순간까지 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으면 싶고요. 네. 자, 역시 오늘도 또 3-3이 출연을 하네요. 자, 어제 일본의 이 세키 고타로 2단, 중국의 천하오신 3단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 바둑 내용이 어땠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바둑은 초장에는 좀 착실한 바둑으로 이어져 나갔었는데 이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 바둑을 보신 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좌변 쪽에서의 그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좀 무리한 전투를 하다가 네, 상대에게 네, 역습을 당하면서 바둑이 이제 급박하게 좀 불리한 바둑이 됐습니다. 보통 또 일본 선수라고 하면 좀 온건한 기풍을 가졌다 이런 느낌을 또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상대 중국의 그 천하오신 선수가 워낙 이제는 이 실리로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네, 전투로 돌변하다가 그 이후의 전투에서는 네, 세키 고타로 선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두 기사가 어떤 바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문민정 선수 입장에서는 2년 전에 이미 이민배에서 이 세키 고타로 선수에게 한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좀 기대봐도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역시 방심은 금물입니다. 네, 많이 나오고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전에는 저 나를자 거친 수도 바로 네, 우하기 쪽으로 3-3으로 들어가는 것도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저런 식으로 진중하게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진행 실제로 이 하찬석 국수배에서도 꽤 많이 나왔던 수순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흑보고 이제 두라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받는 것이나 협공 가시는 것이나 아니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내려 빠지는 것이나 이 셋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협공도 최근에는 이 한간 협공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이쪽과 이쪽을 이제 가르는 수를 택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보통 이제 둔다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보통이 있는데요. 받고 나올 때 나오면은 젖히고 막고 놓을 때. 예전에는 여기 있는 수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있는 수는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많이 두고 있죠. 한간을 띌 때 이런 식으로 젖혀놓게 되면은 입구 호구 치는 모양보다는 밀고 젖히는 것이 이 하반의 모양으로서는 더 좋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흑이 이것을 좀 선호한다는 얘기는 백으로서는 3-3 들어가는 것을 조금 고려해 봐야 된다는 얘기도 되겠죠. 네, 썩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네. 3-3 침입이 아니라면 백으로서는 또 어떤 수를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뭐 두는 방법은 좀 일단은 보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키고 두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지키고 두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오고 올 때 뭐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쪽으로 와서 이제 뭔가 서로 이제 공격적인 바둑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뭐 협공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두는 것은 그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3 침입이냐, 네. 다가가는 것이냐, 아니면 협공을 가는 것이냐. 뭐 협공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겠죠. 높이 가는 거, 낮게 가는 거. 자, 문민정 초단. 자, 초반부터 신중하게 또 포상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문민정 수단이 하천도 국습에 신예 대회를 둘 때는 네. 영재대를 둘 때는 바둑이 굉장히 속기를 뒀었는데 아마 주위에서 이제는 문민정 초단을 아끼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너무 손이 좀 빨리 나간다. 그러니까 좀 더 진중하게 둬라 하는 얘기를 좀 했었나 봐요. 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당히 진중하게 대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따지면 예전에 우리나라의 그 강동현 구단 같은 경우요, 이 초유단 당시 저단 시절에는 굉장한 속기파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시점이 올라가니까 또 굉장한 장고파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왜 장고파가 됐느냐? 속기로만 둬가지고는 정상에 오르기가 힘들다는 것을 스스로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겪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세계대회 나가고 그러면 가장 일찍 초읽기에 몰리는 사람이 강동현 구단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자, 문민종 초단은 2019년 13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다승 4위, 또 승률 부문에서는 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KBS 바둑왕전에서 요즘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고 잘 나가는 백공석 구단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기, 이 전투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네,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3-3을 들어갔는데 가장 뭐 보편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 모양은 뭐 백오의 입장에서는 가장 보통이라고 얘기하지만 흑의 입장에서는 또 뭐 불만은 없는 그런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이때 잊지를 않고 이 손으로 미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최근 많이 등장하고 있는 형태이기도 네. 하고요. 이렇게 있는 것은 이렇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쪽을 둬야 되거든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요 두 돌보다는 뭔가 이렇게 밀고 이렇게 젖히는 모양이 더 낫다는 것이죠. 네. 자, 이번 7회 대회 하찬석 국습의 또 특징 중 하나라면 이 선수들이 자신의 닉네임을 직접 또 짓기도 하고 제출을 했잖아요. 네.
문민종 초단은 이 대마킬러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문민정 초단이 바둑을 보면요. 거의 다 상대의 대마를 잡고 이겼던가 뭐 그런 식으로 됐었어요. 거의 전투 바둑이었죠. 예, 그렇죠. 네. 뭐 전투 바둑은 거의 100%였고요. 상대방의 대마를 거의 다 잡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각국의 이 선수들이 자신의 닉네임을 직접 써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였네요. 그걸 미리 좀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이번에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입국했을 때 본인이 내가 닉네임을 한번 얘기해봐라. 한번 얘기하는 것도 괜찮았었는데요. 네, 또 그랬어도 재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대마킬러, 반상의 무법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지도 모르죠. 이제는. 네. 이번 하찬석 국수배에 출전했던 선수들 중에서 또 가장 기억에 남는 닉네임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우리 유승희 씨는 누가 기억에 남았나요? 저도 지금 딱 떠오르는 선수라고 한다면 뭐 강우혁 이단은 배수의 진을 치고 임한다고 해서 또 배수의 진이라는 닉네임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또 문민종 초단과 이 16강전에서 대결을 펼쳤던 이 김성기 이단의 별명이 사실은 좀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죠. 뭐라 그랬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깡패 바둑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김성기 선수와 문민정 선수는 같은 도장에서 어릴 때 같이 아마 이 바둑을 배워서 그런지 또 같은 사범한테 바둑을 배워서 그런지 스타일이 어느 정도 좀 비슷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 두 선수의 바둑이 정말 화끈했죠. 네. 네, 지금 붙인 수도 좀 특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젖힌다고 한다면은 제일감을 젖히고 싶은 기분인데요. 늘면은 이렇게 빠져두고, 빠져두고, 이렇게 밀면 이렇게 늘어둬가지고도 이 모양은 뭐 흑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간격보다는 여기 간격이 좀 다소 중복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젖히고 나서 단도 칠 때 늘어서 이 축과 이 축을 맞보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이 좀 나쁘지 않아요. 이 한 점이 움직이는 수는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젖혀서 네. 단도 칠 때 나오고 단도 칠 때 있고 올 때 계속해서 밀어가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수는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역시 이렇게 끼우고 놓고 이을 때 놓으면은 여기를 잇고 나올 때 이쪽을 막히게 되면요. 괜히 이거 도망가다가 이쪽이 다 잘못하면 잡히는 형국이 되겠죠. 잇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젖혀가지고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모양이. 네. 자, 흑에게 응수를 묻고 있고요. 네. 보통 이 상대의 강한 돌에는 붙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AI 등장으로 인해서 바둑이 다가가는 것보다는 붙이는 수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뭐 심지어는 이런 돌이 이렇게 소목으로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붙이는 수도 많이 있거든요. 뭐 이런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붙여버려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젖히면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것도 이런 것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는 과연 이런 점들이 예전에는 조금 강한 돌에 가까이 붙이는 것은 좀 길이에 어긋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뭐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는 보통 해설할 때 이 수는 안 되는 수입니다 하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이 수는 흔치 않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 금기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역시 위로 젖혀갔고요. 네. 백으로서는 이 느는 한 수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늘자니 지금은 좀 느끼지 않을지도 몰라요. 아마 이쪽으로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젖히게 되면은 단두 치면은 이렇게 이어가지고 나와서 놓고 이렇게 두고 나서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모양에서 이제 일로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젖히게 될 때 만약에 단두 치고 놓고 이렇게 맞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물론 지금 모양이 뭐 이쪽으로 붙여서 두는 것도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밀고 나오면은 네, 일로 젖혔네요.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올 때 단수 치면은 이걸 잇고 이쪽을 이을 수밖에 없는 무소입인데 이때 이쪽을 젖혀가지고 나올 때 여기를 끊어서 두게 되면은 네, 이것도 좀 골치 아프네요. 어렵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잡는 게 지금 일로 늘리면은 이걸 이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것이 최선같이 보이는데 단수 치고 나서 나올 때 네, 이쪽을 젖혀놓게 되면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쪽을 끊고 나눌 때 이렇게 건너가게 되면은 여기와 여기가 껴서 바쁜 모습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 모양이 나오지 않을 뻔한 같이 보여서 얼른 뜯었는데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렇게 보셨을 때 이번에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때는 이걸 단두 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를 한 번 더 단두 쳐두고 나올 때 이쪽을 밀고 나가는 수가 좋죠. 놓으면은 이쪽을 나와가지고 이것을 찌르는 것은 단두 치고 호신 수가 기분 좋고 이걸 오는 것은 자, 이때 백이 어떻게 받을까요? 네. 이것도 역시 이쪽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축으로 몰아야 되는데 한 번 더 밀어놓고 나올 때 네, 이쪽을 가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 축은 좀 되지만 이걸 한 번 더 칠 때가 좀 기분이 좋죠. 왜냐면은 상대방의 단수 치고 나오고 이렇게 있는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나오는 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축으로 몰 수가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죠. 이걸 빵 따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같이 따내고 두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어려운 모양이 되죠. 네. 지금 제가 창고들을 금방 그려야겠는데요. 그리는 종종 나오는 모양인데 네. 앞으로 창고들을 그릴 때 백한테 유리한 창고들만 그릴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유승희 캐스터가 백한테 유리한 창고들만 그리라 그러면 그렇게 그리겠습니다. 뭐 시청자분들은 지금 오늘만은 일본 선수보다는 한국 선수를 응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하겠죠. 네. 네. 또 문민종 초단이 또 잘 운영을 해 나간다면 네. 뭐 그러고 싶지 않더라도 유리한 참고도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네. 문민종 초단은 항상 좀 적극적으로 판을 풀어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기풍이 전투적이기 때문에 바둑을 편안하게 가는 것보다는 뭔가 바둑을 서로가 어렵게 가는 걸 많이 선호하고 있죠. 예전에 보면은 이세돌 구단이 좀 그랬었는데요. 네. 이세돌 구단인데 예전에 한번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
뭐 그 말이 약 반은 농담이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한 70%만 맞다고 생각하면은 가급적이면 어려운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서들 구단이 70% 정도 30%가 어렵고 70% 정도 안다 하면 상대방은 최소한 60%나 50% 아니면 그 이하로 내려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만큼 난전에 좀 자신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는 가끔 우리 동료 기사 누구 뭐 이름을 댈 수가 없고 뭐 기사가 이제 바둑을 두는데 그 아마추어 분들하고 바둑을 두다 보면 항상 정수를 둬가지고 꼭 한 집 두 집씩 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둑을 내용을 보니까 바둑을 잘못 둔 것은 없는데 손으로 두면서 덤을 몇 개 주고 두면서 정수를 한번 탁탁 두니까 그래서 제가 그 기사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그 옆에 있는 기사한테 전해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수하면 다 둬가지고 어떻게 이기냐. 그러니까 호선바둑에서는 그렇게 두겠지만 선에 덤을 5개 주고 이렇게 두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약간은 무리한 수도 좀 두고 그래야지. 네. 그렇게 둬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물론 그 선수가 저보다 실력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은 좀 기분 나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만 전해주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문민정 선수도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힘을 좀 발휘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되게 보면은 백공석 선수나 이세돌 선수 이런 선수들도 내가 보면 100% 본인들이 다 자신이 있어 두는 것보다는 뭔가 이런 모양일 때 나는 가급적이면은 이쪽이 더 좋다. 이런 경험을 많이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자, 세키고타로 이단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늘 수 있는 자리가 2자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제 일감은 보이는 것이 단두치고 나오는 것이 일감입니다. 막을 수는 없겠죠. 이렇게 잡히게 되면 네, 이건 견딜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죽고 또 단두 쳐가지고 나올 때 또 빠지게 되면은 뭐 이걸 완전히 흙이 네, 가죽 장사를 격이 됩니다.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백이 끊고 뚫고 나갔을 때 자, 흑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쪽으로 나오고 이걸 왔을 때 뚫고 놓고 단두 치고 나올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모습이 또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뭐 이쪽으로 있느냐 이쪽으로 있냐인데 이쪽으로 있게 되면은 이런 정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 아닌가. 네. 네. 이렇게 빠지는 것은 이어둬서 이쪽을 잡는 것은 늘어도 가지고 이것은 뭐 백의 좀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걸 끌어 잡는 것은 젖혀서 있는 것은 이게 아프고 만약에 이쪽으로 둔다고 한다면 역시 단두를 치고 나올 때 이쪽으로 단두 쳐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오면은 이거는 서로가 뭐가 뭔지 모르는 어려운 모양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끊는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 네. 일단은 느는 수가 상당히 네. 강력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백도 이 다음 수가 고민되는 장면입니다. 한국의 문민종 초단 그리고 일본의 세키 고타로 2단의 대결이고요. 자, 반대쪽에서도 대결이 한창입니다. 이어지는 수순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세계 최강 영재를 가립니다. 오늘 2회전에서는 문민종 초단 2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고요. 자, 초반부터 판을 아주 적극적으로 짜 나가고 있습니다. 문민종 초단이 몸싸움을 걸어갔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몸싸움을 걸어갔는데 거기에 세키고타 선수가 몸싸움을 피하지 않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네. 지금 AI 보고 제가 한번 어떻게 둘래 하고 물어봤더니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뚫고 나간다. 그러면 여기를 단수를 치고요. 이걸 단수 치면은 나오고 여기를 이을 때 이쪽을 있는 것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거 젖히면은 놓고 올 때 잡고, 네,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를 둘 때 두고 두면은 이것을 잇는다. 이 정도가 보통이라고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언뜻 봐가지고는 흙이 조금은 좀 기분 좋은 모습 같이도 보이는데,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네, 다른 선택입니다. 거길 끊어왔네요. 뒤에 변화가 쉽사리 그려지지는 않지만 강수라는 느낌은 확 오거든요. 네, 제 일감은 이쪽으로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젖힐 때 맞고 이걸 잊게 되면은 이것을 두고 이것을 두면은 찔러가지고 이거는 수가 부족인 것 같이 보입니다. 백이 부족인가요? 네, 치중을 가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두게 되면은 여기를 붙일 수밖에 없는데 뭐 끊어서, 네, 이것은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이걸 쳐놓겠죠. 요거는 조금 내키지는 않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흙이 막아갔을 때 문민종 선수는 어떤 변화를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글쎄요, 이쪽을 두게 되면은 어떤 수가 있을까? 일단 막는 수가 강수 같이 보이는데 사키코타 선수가 과연 어떤 수를 두는지 따라해 두는 것은요, 뭐 이쪽으로 빠지거나 이렇게 찌르고 나오는 것이나 네. 이쪽으로 찌르고 이렇게 빠지는 것 같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치는 수가 있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잡아야 되는데 이 빵 때리면 워낙 기분 좋거든요, 지금요. 이것은 흙이 불만인가요? 이것은 흙이 불만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이 불만이 없습니다. 네. 찔렀습니다. 네, 찔렀네요. 찌르고 막을 때 이쪽을 안 두고 역시 이렇게 두면 제가 얘기한 거 똑같은 모양이죠. 이쪽을 막는 것이 급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백이 지금 하나 끊어보면 어떨까요? 여기를요? 네. 이쪽을 끊는 것이요. 받아주지 않을까요? 한번 늘어주고요. 올 때 이쪽으로 오면은 이쪽을 젖힌다. 놓으면은 놓고 역시 이으면은 이쪽을 빠진다는 건가요? 역시 이것은 이거 따내도 네. 네, 이건 이것은, 수부적입니다. 네, 수상전이 되지 않겠는데요. 붙이면은 이게 젖혀가지고, 네, 이것은 수부적입니다. 단두 쳐도 이렇게 이어가지고, 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어떤 수를 주고 나왔는지 이 끊는 수가
과연 되는 수였는지 한번 문민정 선수의 다음 투를 기약해 보겠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천하오신 3단과 또 중화 타이페이의 라이진프 3단의 대결도 꽤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국이 벌어지고 있는 대국장의 전경이고요. 자, 수수는 양쪽 모두 좀 비슷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천하오시 선수가 100번입니다. 네. 라이즈프 선수가 흑번인데요. 지금 왼쪽의 바닥을 보시면은 일단 실리는 상당히 흙이 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저 모양이 축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축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죠? 네, 그래서 아래로 빠졌습니다. 이 모양이 되면은 일단은 이것은 이런 식으로 온다 하더라도 이쪽을 막아가는 것은 선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길 두거나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지금은 축은 안 되지만 이렇게 씌우는 수가 있어요. 나오면은 젖히고 나올 때 한 번 더 밀고 나올 때 여기 돌이 아주 적수에 와 있네요. 이렇게 둠으로써 이 점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장문이 되네요. 네. 하지만 지금 그쪽은 늘겠죠, 이제는요. 그쪽 늘면은 이제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이 모양은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을 것 같이 보이죠? 나올 때 끊는다면 물론 늘어서 이건 그만입니다. 나와도 이거 나와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껴붙이는 수가 있죠, 이쪽으로. 네. 막는 것은 끊어서 안 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역시 건너가서 그만이고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가만히 둠으로써 또 한 번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흙은 상대를 갖다가 겁박해가지고 이 안에서 조금만 살아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천하오신 선수와 이 라이진프 선수의 대국도 이제 막 전투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쪽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일로 둬야 되느냐, 뭐 이렇게 둬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붙이게 되면은 이쪽을 나오고 나서 올 때 그때 여기는 젖혀놓고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어서 있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씌워서 이 수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어려운 장면이죠.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있는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두는 수도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막으면은 뚫어서 안 되고 이으면은 이렇게 건너가 가지고 이 수상전은 언뜻 봐도 이것은 뭐 흙이 빨라 보입니다. 백도 이 다음 수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네요. 네. 일단은 라진프 선수가 이 바둑은 잘 이끌고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민정 선수와 태케고타 선수의 바둑에서도 지금 일단은 제가 볼 때 이 하변의 모양이 이 하변에서의 모양이 이 난관을 헤쳐나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양쪽 모두 흙이 잘 풀어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거는 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친 것도 좀 문제의 수예요. 지금 무조건 이것은
쳐놓고 나올 때 이쪽을 두고 받을 때 그때 이걸 쳤어야죠. 네.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하변에서의 모습은 백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문민종 초단이 좀 어렵다고 본 것인지 좀 포기하는 쪽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 실례가 너무 큰데요. 어쨌든 초반의 흐름은 두 바둑이 다 대만의 라이젠프 선수와 일본의 세키 고타로 선수가 일단은 초반의 흐름은 잘 풀고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작년과 똑같은 그런 형상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1라운드에서 승리한 선수들이 2라운드에서 모두 패했고요. 네. 그래서 1라운드에서 패한 선수들은 모두 승리를 거둠으로써 1승 1패로서 4명이 모두 나란히 통일됐는데, 네. 이번에는 문민정 선수가 잘 싸워주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처음의 흐름은 조금은 흙이 잘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썩 좋게 풀려가고 있지는 않은 흐름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에도 이 박현수 선수가 결국에는 또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승자승으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지금 천하오신 선수와 라이젠프 선수도 지금 역시 이쪽을 굿잘 뒀는데 이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붙이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입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오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러 가는 모습은 있고 나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은 제가 볼 때는 이 급소를 한번 맞으면은 오히려 백이 곤란한 모습인 거죠. 네, 좀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아까 이거 젖혀놓고 놨을 때 이걸 젖히는 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성립이 되는지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굿자로 오고 나올 때 젖히고 나올 때 있고 이걸 두면은 단수 치고 나올 때 찌르고 놓을 때 이걸 두면은 이걸 둬가지고 이것도 역시 잡혔죠. 수가 많이 차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잡으러 가는 거는 무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생연을 살탈하고 일단은 안정을 취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에서 내버려 두고 막아도 될 것 같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뛰어나와도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뛰어나오게 되면 이건 미는 수가 좀 약간 기분이 좋네요. 일단은 맞고 싶은 기분인데. 자, 이것까지 선수가 된다면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정도로만 교환을 시켜줄 수 있다면은 이것은 흙이 아주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바둑은 일단은 라이젠프 선수가 조금 좋은 흐름 속에서 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문민정 선수가 과연 일본의 세키 고타로 선수에게 어떤 바둑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는지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다시 문민종 선수의 바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하변에서의 몸싸움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일단 나간 됐지만
네, 저기 흐름은 백이 네, 별무 신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흙이 기분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그렇다고 바둑이 저걸로 끝났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일단 초반의 흐름은 네, 흙이 잘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AI 그래프가 가리키고 있는 것처럼 큰 차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네. 세키고타로 2단도 이 몸싸움을 걸어가는데도 전혀 피하지를 않네요. 예. 뭐 지금 우리가 문민정 선수만 자꾸 봐서 그렇지 세키고타로 선수도 일본에서의 영재거든요. 네. 영재 대표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재 대표 선수를 아무나 내보내지는 않았겠죠. 뭐 거기서도 상당히 유망한 영재를 내보냈을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일본도 이 자국 내 기전도 중요하지만 세계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다 해서 요즘엔 이 어린 아이들, 영재들을 많이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일례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뭐 여류기사 아주 10살밖에 안 된 여류기사가 하나 또 배출되지 않습니까? 네.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나라에서 또 한종진 바둑도장에서 바둑 공부하다가 돌아가는 기사인데요. 스미레 초단이던가요? 네, 나카무라 스미레 양이죠. 네. 영재 특별 추천 제도라는 또 신설된 제도로 영재 입단에 성공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또 여전히 한국에서 공부 중이기도 하죠. 네. 일본도 이제는 우리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네. 영재 발굴에 굉장히 힘쓰고 있습니다. 영재 발굴에 힘쓰는데 거기 대표 선수로 나왔다는 것은 세키고타로 선수도 네, 상당히 훌륭한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일본의 이 대표 선수로는 오니시 류헤이 3단이 출전을 했었는데요. 네, 2승 1패라는 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오니시 선수도 보면은 일본 그 신인왕전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면서 뭐 영재로서 손꼽히는 선수로 이제 발굴돼가지고 왔었고 그때도 준우승을 거뒀습니다. 네, 박현수 3단에게 승자승으로 또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기도 예, 했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동률 우승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승자승에 막혀가지고 준우승을 거둔 것이죠. 네. 2승 1패가 두 사람이 나오고 1승 2패가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네. 이번에는 문민정 선수가 뭐 우리 기분으로는 일단 단독 우승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재까지 흐름은 네, 세키고타 선수가 잘 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 아직까지 수수가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잘 두고 있다는 것이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네. 네, 이쪽으로 바뀌게 되면은 아마 일로 다가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혼전을 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씌워가려고 하는 것은 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밀고 나올 때 이쪽을 또 밀고 네, 밀고 막을 때 한 번 더 밀고 나올 때 이런 달리게 되면요. 이쪽 어딘가를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를 지키든지 어딘가 지켜야 됩니다. 네. 그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백에 집이 없습니다. 네. 이 두터움도 약한 돌이 있어야지 이 두터움이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그게 약한 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는 것은 백으로서는 절대 피해야 될 정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씌워간 장면이죠. 뛰어나오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뛰어나오고 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네, 한 번 더 나오고 이쪽으로 올 때 네,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뭔가 혼전으로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네. 자, 문민종 초단은 바둑을 최대한 복잡하게 이끌어 가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변은 이게 다 집이냐? 그냥 완벽한 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렇게 빌어가는 것도 좀 기분이 좋고 또 한 가지는 끝내기만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단수 치는 수가 있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호구를 치게 되면은 좋아야 되는데 이쪽을 젖히면은 이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가는 수가 이런 맛은 있기 때문에 끝내기는 이렇게 하는 맛은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당장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당장 하는 것은 소탐 대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제는 또 중앙 타이페이의 라이징푸 선수가 계속 좀 고개를 내밀어서 네. 저희가 이 하변 쪽의 바둑을 지켜보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세키고타로 이다는 고개를 좀 내미는 습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대개 보면은 고개를 내미는 습관은 되게 중국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선수 같은 경우는 일본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바둑이 이 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부하는 거, 이 스포츠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술 쪽을 많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기도 정신. 그래서 바둑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 품행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본 선수들이 그런 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 도라는 것을 많이 중시하고 있죠. 뭐 칼 같은 것도 검도, 뭐 유도, 또 이 차 마시는 거 이런 것도 다도,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이 도를 많이 숭배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대개 보면 국수라고 하는데 일본은 뭐든지 한 분야의 장인을 갖다가 보통 이 명리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도 이 명리라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내미는 습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네. 또 살짝 고개를 내밀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한데요. 예. 오늘은 네, 바둑을 전부 이 승부, 자꾸 스포츠 하면서 승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일본의 미약사라고 불리는 이 오다케 구단 같은 경우는요. 기성전 같은 명인전이나 기성전 같은 큰 기전에서도 바둑을 두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뭐 카메라를 불러달라. 그래서 왜 부르느냐면 카메라 불러달라 하는 얘기는 내가 패배를 자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요. 네. 근데 주위에서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아직까지도 둘만할 것 같은데 왜 던집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수는 빈상각이어서 그런 수를 두면서까지 이기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차라리 돌 던지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수를 써든지 일단은 이기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도 뭐 좀 중국하고 좀 비슷해진 데가 있어요. 이제는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일단 이기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바둑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기면은 관전기에서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네. 관전 기자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이기려고 하는 저런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변에서 벌어진 저 모양은 흙은 아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좀 실리를 챙기기는 했는데요. 네, 실을 챙기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저 모양은 약간 소탐대실 같아요. 이 하변에 붙인 수가 지금 여기 붙인 수, 이 수가 조금은 별모신동 같이 보입니다. 자, 흙이 이 선에 붙여가니까 백도 또
네, 호구를 쳐서 네, 받았거든요. 호구를 쳐가지고 이렇게 바꿔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 실리는 벌었습니다. 실리 벌은 수가 집이 지금 한 9집 정도 벌었거든요. 그리고 상대방 100집이 한 3집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한 12집 정도 벌었는데 12집을 다시 말씀드리면 24집 정도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지금 12집 벌은 거에 비해서는 이 상변의 모습이 상당히 두터워졌죠. 이 두 점은 이 한 점은 아직까지 죽지는 않았지만 이쪽은 거의 쓸모없는 돌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집이 한 7집 정도는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 5집 정도의 이득을 갖다가 여기서 이 두터움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모습은 네, 여기서는 100이 좀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변에서 좀 포인트를 잃었던 문민종 초단이지만 상변에서는 그래도 좀 포인트를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하변에서 이 손실이 커서 상변에서 얼마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둑은 서로가 이제부터이지만 일단은 문민정 선수 좀 더 분발을 좀 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문민종 초단 2라운드에서는 일본의 세키 고타로 2단과 만났습니다. 자, 이제 중반전부터는 좀 분발이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